이 오디오북은 인공지능 전문기업 셀바스 AI의 인공지능 보이스로 제작되었습니다. 부의 원칙. 팀 오디로 지은 오디로 선형 낭독. 들어가는 글. 한 가정의 가장인 민준 씨는 일자리의 소득이 제한적이고 자녀가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지출이 많은 상황에 처해 있다. 가계부채가 쌓이고 있고 몇 년 전 서울에 집을 구매하기 위해 받은 부동산 대출로 인해 금융적인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저축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기에 미래를 위한 금융적인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민준 씨는 부를 축적하지 못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스트레스와 불안을 느끼고 일상적인 삶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 민준 씨는 부의 원리와 부의 축적의 중요성을 잘 몰랐다. 부의 원리를 알고 부의 축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개인과 가정의 경제적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요한 요소이다. 부의 원리를 알고 부의 축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필수이다. 부의 원리와 축적 방법을 알면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긴급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비상 자금을 마련하고 예기치 못한 비용이 발생했을 때에도 견딜 수 있는 재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부의 축적은 일자리 소실, 건강 문제 또는 가족 상황 변화와 같은 어려움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부의 축적은 개인의 자유와 선택의 폭을 넓히기도 한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면 원하는 일을 선택하고 소비와 투자,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부를 축적하면서 자신의 인생과 미래를 좀 더 스스로 설계하고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기회와 여유를 얻을 수 있다. 부의 축적은 미래를 위해 든든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 건강, 주택, 사업 창업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금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표를 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미래를 준비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다음 세대에게 재산을 이전하고 인생의 다음 계획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부는 우리에게 자녀와 가족에게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재산을 계획적으로 이전할 수 있다. 가족의 재무적인 안정과 장래에 대한 보호막을 마련하는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부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재정적인 독립성 확보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다면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다. 이는 직장이나 사업에서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부의 축적을 통해 사회적인 책임과 기여에도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인 안정을 확보한 개인과 가정은 사회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선활동이나 사회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기부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의 부의 일부를 공유하고 사회적으로 나눔과 섬김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적절한 금융 계획과 목표 설정, 절약과 투자, 자산의 다변화, 장기적인 시각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부의 원리를 이해하고 부의 축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개인과 가정의 경제적 안정과 미래에 대한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 책에서는 돈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돈과 부의 차이점과 부의 원리를 설명하며 개인과 가정의 경제적 행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전략을 소개한다. 첫 번째 챕터. 자본주의에서의 돈의 중요성.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돈은 생산, 교환, 소비, 투자 등의 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요소이다. 돈은 가치의 매개체로서 기능하며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거래와 경쟁을 촉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돈이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로 돈은 생산 활동의 동력이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물건과 서비스를 생산한다. 이윤은 매출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 부분으로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돈은 생산 과정에서 원재료, 인력, 설비 등을 구입하고 임금을 지급하며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산 활동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둘째로 돈은 교환의 매개체이다. 시장 경제에서 상품과 서비스는 돈을 통해 교환된다.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과 기술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이를 돈으로 판매하여 필요한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를 얻는다. 돈을 매개체로 하는 거래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가능하게 하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 셋째로 돈은 소비를 촉진한다. 개인들은 돈을 받아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함으로써 소비를 실현한다. 이를 통해 수요가 확보되고 기업들은 생산을 늘리고 고용을 증가시키는 등 경제 성장을 이루는 데 기여한다. 돈을 통한 소비는 경제의 회전율을 높이고 산업 부문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넷째로 돈은 투자를 촉진한다. 돈은 자본의 형태로 투자되어 추가적인 가치 창출을 이루게 한다. 개인이나 기업은 투자를 통해 자산을 확장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돈을 유치하여 투자를 확대하면 경제는 성장하고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돈은 경제적인 안정과 자유를 제공한다. 개인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적인 안정을 제공하여 사회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돈의 중요성은 단순히 소비나 소유의 개념을 넘어서서 돈은 사회적인 권력과 연결되기도 한다. 돈을 많이 가진 개인이나 기업은 자신의 의사를 실현시키기 위해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영향력은 부의 불평등을 낳을 수도 있으며 자본주의 시스템 내에서 사회적 정의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적 규제와 조절이 필요하다. 요약하자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돈은 생산, 교환, 소비, 투자 등 경제적인 활동의 핵심 요소이다. 돈은 생산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며 사회적 안정과 개인의 자유를 제공한다. 그러나 부의 불평등과 사회적 정의의 문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규제와 조절이 중요하다. 두 번째 챕터. 돈과 부의 차이점. 돈과 부의 차이점은 종종 혼동되는 개념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의미와 함의를 갖고 있다. A와 B의 예시를 통해 차이점을 알아보자. A와 B라는 두 사람이 있다. A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부는 없다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B는 돈은 적게 가지고 있지만 부를 가지고 있다. A는 부를 쌓기 위해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데 주력하며 돈을 사용하여 소비하고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A는 돈을 효과적으로 투자하거나 지속적인 자산을 확보하지 않아 재산을 축적하지 못하고 재무적인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일 때 A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부는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반면에 B는 돈을 적게 가지고 있지만 부를 가지고 있다. B는 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재투자하여 재산을 쌓아가는 데 중점을 둔다. B는 돈을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며 자산을 다각화하여 재무적인 안정성을 확보한다. 이로써 B는 상대적으로 돈은 적지만 지속적인 부의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예시에서 우리는 돈과 부의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다. 돈은 단순히 소유한 화폐의 양을 나타내지만 부는 재산의 가치, 자산의 축적이나 재투자 및 재무적인 안정성과 연관되는 개념이다. 부를 가지는 것은 돈을 지속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자산을 쌓아가며 재무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돈을 가지는 것은 부를 가지는 것과 동일하지 않으며 부는 장기적인 자산의 축적과 관련된 개념이다. 결론적으로 돈은 단지 화폐의 양을 의미하며 부는 재산의 가치와 지속적인 증가를 의미한다. 돈은 부를 형성하는 도구 중 하나이지만 부는 자산의 축적과 재무적인 안정성을 통해 창출될 수 있다. 부를 가지는 것은 단지 돈을 가지는 것에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세 번째 챕터. 부가 따르는 삶의 태도와 전략. 부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전략에 의해 자연스럽게 따라오기도 하고 점점 더 멀어지기도 한다. 자연스럽게 부가 따라오는 삶의 태도와 전략을 학습할 수 있다. 부를 축적하는 삶의 태도는 절약과 검소한 생활로부터 시작한다. 소비 습관을 신중하게 관리하고 절약하는 것이 중요하다. 절약은 소비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자금을 저축하고 투자하는 방법이다. 검소한 생활 태도는 과도한 소비를 자제하고 필요 이상의 소유물에 의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절약과 검소한 생활은 수입과 지출을 균형 있게 관리하여 부의 증가를 도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부를 축적하는 삶의 태도는 긍정적인 마인드셋과 목표 설정에서 시작한다.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마인드셋과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성공적인 부의 축적을 믿고 실패를 극복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태도를 의미한다. 부의 축적은 시간이 걸리고 투자와 희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목표 설정은 부의 축적을 위한 계획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명확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을 계획하고 실행함으로써 마침내 부의 축적을 이룰 수 있다. 부를 축적하는 삶의 태도를 가졌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재테크 방법이다. 재테크는 실천의 한 영역이다. 부의 원리를 알고 부를 축적하는 태도와 실천이 어우러지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 부를 축적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투자를 통한 자산 증식이다.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여 다양한 자산 클래스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식, 채권, 부동산, 상품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여 리스크를 분산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금융상품, 펀드, ETF 등을 활용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장기적인 투자 및 복리 효과 활용. 부의 축적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투자와 복리 효과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적인 투자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극복하고 시장의 성장과 함께 자산 가치를 키울 수 있는 전략이다. 투자 수익을 재투자함으로써 복리 효과를 얻는다. 복리 효과는 초기 투자 금액에 얻은 수익을 다시 투자하여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투자 금액이 증가하는 효과를 의미한다. 장기적인 투자와 복리 효과는 부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필수 요소이다. 부를 축적하는 삶의 태도와 재테크 방법을 적절하게 조합하면 부를 축적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투자와 금융 관련 결정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므로 전문가의 조언이나 금융 상담을 참고하는 것 또한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네 번째 챕터. 부를 축적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 배운다. 우준 씨는 재테크를 통해 부를 축적했다. 이전까지 우준 씨는 소득이 제한적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금융적인 교육을 받고 부의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기 시작함에 따라 우준 씨의 부 축적 과정과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자. 우준 씨는 금융 교육을 통해 부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먼저 금융 교육을 받고 부의 원리에 대해 자세히 공부했다. 교육에서 우준 씨는 돈의 관리와 투자, 저축 등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강사의 도움을 받아 부의 축적을 위한 계획을 세웠다. 이후 우준 씨는 스스로 자신의 재정 상태를 분석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우준 씨는 지출 관리와 절약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우준 씨는 교육을 받을 이후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예산을 세워 소득과 지출을 균형 있게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소비 습관을 검토하고 필수적인 지출과 비필수적인 지출을 구분하여 지출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았다. 지출 관리와 절약을 통해 우준 씨는 저축을 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였고 금융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우준 씨는 투자와 자산 다변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교육에서 우준 씨는 부의 축적을 위해 투자와 자산 다변화 전략을 배웠다. 투자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한 자산 클래스로 분산시킴으로써 리스크를 분산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우준 씨는 주식, 부동산, 예금 등 다양한 투자 도구를 활용하여 자산을 증식시키고 비로소 재무적인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었다. 우준 씨는 장기적인 시각과 목표 설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우준 씨는 부를 축적함에 있어 장기적인 시각과 목표 설정을 중요시했다. 자신의 재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에 맞는 계획을 세웠다. 자신이 스스로 세운 목표를 통해 부를 축적하고 재정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동을 취할 수 있었다. 오늘도 우준 씨는 목표 달성을 위해
꾸준한 노력과 인내심을 갖고 부를 축적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우준 씨는 삶의 질이 향상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부의 원리를 배운 우준 씨의 삶은 교육 전과 교육 후의 삶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정도로 그의 삶은 부를 통해 큰 변화를 겪었다. 먼저 경제적인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금전적인 걱정을 덜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고, 부를 축적하고 투자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재정적인 상황이 향상되었다. 개인과 자손의 미래를 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우준 씨는 교육, 건강, 여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마침내 우준 씨는 세대 간 재산 이전과 후속 계획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의 축적과 다음 세대에게의 재산 이전에 대한 준비도 할 수 있게 되었다. 가족과 자녀들에게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가족의 안정과 행복을 도모하고 자녀의 자녀까지 재산 이전을 고민하여 확장된 부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우준 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재테크를 통해 부를 축적한 사람의 삶은 경제적인 안정성, 자유와 선택의 폭, 미래를 위한 자금 확보, 재정적인 독립성, 사회적 책임과 기여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큰 변화를 겪는다. 부를 축적함으로써 개인과 가정의 경제적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부의 원리를 이해하고 부의 축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